나에게 태권도란 뭐라고 생각해요? 자신감이다. 또 그리고 또 이걸로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자신감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다음도 이 대회 나가고 싶다, 뭐 저 대회 나가고 싶다, 약간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또 하나 생기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유튜브에 영상 올렸는데 네. 그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네. 이제 유튜브에서 내 이야기 해보고 싶다. 진짜 오 대단한데 생각해가지고 이제 연락하게 됐고 네.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 만나게 됐어요. 네, 저도 처음에 누구한테 제 자기 소개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동안 이제 자신감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만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못했었는데 이번에 좀 용기를 내고 직접 댓글 달아가지고 우와 대박. 오늘 이야기 정말 기대 중이에요. 기대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저는 현재 한국체육대학교에 4학년 재학 중인 태권도 품태 선수 전시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말씀으로 들었을 때는 제가 100이 지나고 나서 심한 폐렴에 앓았다고 들었어가지고 심한 열병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청각이 이뤄진 것 같다. 뒤늦게 병원을 갔지만 치료를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6살 때부터인가 아마 그때 제가 보청기를 착용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이제 제 어린 나이다 보니까 이것도 끼는 것도 익숙하지도 않고 이것도 왜 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이것 때문에 항상 이제 부모님이랑 좀 많이 싸우기도 했고 이것도 쓰기 싫다고 그 욕조에다 던진 적도 있어요. 네. 진짜? 네, 진짜 욕조에 던진 적도 있어요. 물에 잠긴 그 욕조에다 던진 적도 있어요. 근데 원래 지금으로는 던지면 안 되는 그런 짓이지만 그때는 너무 어렸으니까 그리고 너무 갑작스럽게 이걸 써야 되니까 그때 제가 너무 싫었나 봐요. 이것 때문에 항상 맨날 술이 맡기고 또 하나 사오고 계속 무한적인 반복을 했었다가 이제 어렸을 때는 공부에는 너무 소질이 없어가지고 그때 저희 집 밑에 바로 태권도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하고 싶다고 이제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엄마가 해라. 그냥 가볍게 완전히 쿨하게 그냥 해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은 아예 완전히 태권도 진학한 지 한 지금 그냥 거의 약으로 20년째 하고 있고요. 어쩌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롱아니에 대해서 그냥 개념이 1도 없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몰랐었고 그 태권도를 가르쳐줬던 관장님도 몰랐어요. 그렇게 일반 대회만 나갔었는데 저한테는 일반 대회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용기잖아요. 맞아. 그 엄청난 그 소리에 그 예민한데 뭐 마이크 소리에 뭐 애들 떠드는 소리 뭐 품새하는 뭐 그런 소리에 너무 정신이 없던 그런 일반적인 대회에서는 남들과 똑같이 뭐 수상한 경력도 있고 또 어릴 때는 또 몸도 많이 약했어서 또 태권도 몇 번 또 신 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또 크면 클수록 살이 점점 찌기 시작하더니 진짜 이대로 가다가 대학교 못 가겠다. 이 생각 된 거예요. 너무 갑자기 몸이 확 부러져가지고. 그럴 때마다 항상 관장님이나 저희 엄마가 제발 옆에서 살소리를 제발 살 좀 빼라. 살을 안 빼는데 어떻게 네가 대학교 가겠냐. 엄청난 스트레스 받으면서 운동했지만 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장애인과 대표 선발전이라는 게 그거를 제가 처음 나갔을 때가 고3 때였어요. 어떻게 알게 됐어? 그때 제가 집이 울산인데 체육회에서는 장애인 선수를 구하고 있었나 봐요. 저희 지금은 다른 팀이지만 그때는 코치였거든요. 그 코치님이 저희 관장님한테 통해서 저한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처음 나가게 됐고 점수 차가 엄청 컸었고 편파도 심했고 그렇게 제 꿈에서 한 발짝 좀 더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대학교를 진학한 후에도 그때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것저것 뭐 행사 다 취소되고 시합도 다 취소되고 네, 그럴 때마다 항상 저한테 슬럼프가 찾아온 거예요. 하루 종일 먹기만 하고 하루 종일 이제 술만 먹고 살을 점점 불어나지고 시합은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엄청난 화나 모습했겠죠. 운동하기 싫다고. 다 때려치고 싶었고 뭐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도 없었고 근데 그런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 이제 2022년 이제 데플리픽 선발전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발전 뛰기 제가 한 달 전부터 운동하기 싫다고 했거든요. 다 때려치고 싶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3일 뒤에 갑자기 선발전이 열린다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관장님이 이거 마지막 기회다. 이것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너는 하고 싶은 거 해라. 네, 그렇게 제가 한 달 동안 죽어라 연습만 했죠. 이제 서울이 아니고 울산에서 도장에서 한 2주? 3주 동안 운동하고 이제 그때 제가 2학기 개강을 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서울 가서도 한 일주일 동안 빡시게 운동하고 네, 대회에 나갔는데 일단 대진표 운도 안 좋았고 그다음에 품새를 뭐 하는 것도 그날 바로 고르는 거였어요. 품새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니까 그런 완전 긴장감에 대기를 하고 있었다가 그날 뽑힌 품새가 정말 제가 그나마 연습 제일 많이 했던 그 품새가 딱 2개 나온 거예요. 일단 거기서부터 일단 운은 좋았죠. 운은 좋았는데 네. 뭔가 될 것 같다. 네, 뭔가 이거 나올 것 같다. 만약에 이거 안 나오면은 나도 망했다. 근데 다행히 그 뽑은 선수가 너무나 좋은 거 나와서 네, 저는 속으로 엄청 좋았죠. 이제 품새를 끝나고 이제 정관판에 점수가 다 나와요. 그 선수마다. 제가 첫 번째 품새를 하고 네, 점수를 보니까 역시나 상대방이랑 이미 점수 차이가 꽤 컸어요. 근데 두 번째 품새가 이제 조금 약간 좀 중심을 많이 잡는 그런 품새인데 제가 그것만 죽어라 연습했었거든요. 이게 하체가 되게 약해가지고 또 긴장하면 또 다리에도 힘이 다 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만 죽어라 연습해서 제가 그 두 번째 품새에도 막판 뒤집은 거예요. 제가 점수를 뒤집기 해서 점수 딱 떴는데 제가 거의 1등이 나온 거예요. 전광판에 딱 1등에 딱 제 이름 적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를 보고 진짜인가? 되게 그 상황을 너무나 안 믿었어요. 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많은 주변 선수들이 저한테 막 축하한다, 잘 갔다 와라 이랬거든요. 대표 선발전이 되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또 관장님한테 전화하고 또 관장님도 기분 좋아가지고 또 엄마끼리 또 모였나 봐요. 저는 이제 못 갔으니까 그때 뭐 이제 엄마도 뭐 울었다고 내가 처음 들었어요. 저희 엄마가 워낙 항상 늘 강인한 분이어가지고 항상 엄했던 분인데 근데 울었다는 거를 소식 듣고 나서 내가 드디어 하나를 사고 싶구나. 대박 하나 쳤구나. 그럼 이제 남은 대회가 이제 올림픽이 딱 하나만 남아있는데 그 올림픽에서도 제발 좋았으면. 그때도 솔직히 저는 불안했어요. 제가 또 언제 또 슬럼프 찾아올지도 모르고 또 중간에 또 운동 못하는 또 그런 기간이 엄청 길었어요. 한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때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할 만한 데가 없었고 네, 너무 이제 코로나의 상황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못하고 먹는 것만 하고 당장 앞에 데플리피가 있는데 여기에 내가 과연 집중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진짜 엄청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 네, 그럴 때 갑자기 영맹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운동할 데 없지? 이러면서 저한테 갑자기 천안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천안에 그 태권도로 좀 유명한 나사렛대학교가 있어요.
네, 거기가 좀 장애인 조금 많이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 가서 한 달 반이라도 운동해라. 네, 연맹에서는 숙소랑 밥값 이런 거 다 지원해주겠다. 다행히 저는 그때 학교는 비대면이어가지고 엄청난 다행이었죠. 이제 한 달 반 동안 천안에서 운동하고 바로 이제 브라질로 가게 된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은 진짜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예, 저는 그때 출정 종목이 개인전, 네, 페어전도 있었거든요. 그 페어 때문에 남자 선수라 또 품새 스타일도 맞춰야 되고 또 이것저것 맞춰야 되다 보니까 저는 그때로 엄청난 스트레스에 보다게 된 거죠. 지금은 조금 많이 괜찮아졌는데 그때 당시에 진짜 이 오빠랑 엄청 많이 싸우기로 했어요. 근데 서로 이제 품새 스타일 뭐를 이해 못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싸우고 또 다시 또 친해졌다 또 다시 싸우고 이렇게 무한반복이었죠. 네, 그렇게 같이 브라질에 가서 또 그때도 또 상황이 좀 안 좋았죠. 뭐 누구나 다 처음인데 미흡한 대처로 또 연습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또 이동하는데도 뭐 차도 같이 데리고 가야 되니까 또 연맹에서도 많이 싸우기로 했고 근데 그런 악 조건의 상황에서 네, 저희는 그냥 죽어라 연습만 한 거죠. 한국팀의 메달을 많이 따야 이게 점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한국팀이. 맞아. 그런 상황 중에서도 이제 무사히 경기를 치러 경기장에 갔으나 대기가 너무 길었어요. 분명히 약속된 시간대로 경기를 뛰는 줄 아는데 그때는 뭐 영상 촬영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다. 대기만 점점 길어진 거죠. 저는 이제 약속된 시간이니까 이제 요날에 경기를 뛴다. 이제 한국에 있는 저를 응원하시는 분들 다 알겠는데 언제 하냐 막 이런 연락만 엄청 많았던 거. 지금 여기는 좀 문제가 생겼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때는 한국 시간은 밤 11시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브라질은 오전이지만 한국 시간은 이제 저녁이니까 다들 피곤하고. 다 기다렸던 거죠? 네, 다 기다렸어요. 오로지 제 연락이 올 때까지만. 저희는 경기장에 뭐 핸드폰 볼 수가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남자 개인전 예선 뛰고 네, 제 차례가 온 거죠. 여자 개인전. 저는 그때 너무나 이제 과도한 긴장감 때문에 처음 품새를 하자마자 거기서 목이 뻥 나간 거예요. 어떡해. 아직 해야 될 게 품새가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일단 악파로 참자 끝까지 하자.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예선 2등으로 통과된 거예요. 근데 아직 품새가 조금 남아있었어요. 이게 결승전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미 무릎은 상태가 이미 점점 커지게 된 거죠. 통증이 커졌고. 결선 뛰기 1분 직전에 저희 한국팀 의무팀이 온 거예요. 네, 급하게 여기 무릎 테이핑도 하고 그다음에 진통제 또 2번 맞았어요, 제가. 그런데 부상 속에서도 결승전은 뛰었으나 너무나 좀 아쉽게 좀 져가지고 네, 2위를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아깝다. 네, 저희도 그때 품새 봐주신 감독님도 이제 항의를 했죠. 네, 항의를 했는데도 이미 점수가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안 된다고 하시는 바람에 제가 좀 아쉽게 2등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 가장 제일 처음 올림픽이죠. 제일 처음으로 딴 메달이잖아요. 그때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 잘하는 나라들이 함께 뛰었다는 것만도 저는 이미 감사한데 이제 거기도 이제 나가서 메달을 따니까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죠. 뭐 금메달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괜찮아. 다음에 또 나가라는 의미로. 세계 랭킹 보면 제가 점점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순위가 다시 올려야 되는데 이게 발목이 너무나 좀 아쉽게 못 버텨줘가지고 이제 결국에 이제 수술을 선택하게 된 거죠. 네, 저희 부모님께 좀 많이 속상해하셨고 처음에는 저는 수술을 되게 하기 싫어했어요. 이미 다들 보면 막 수술한 사람 보면 다 은퇴를 하더라고요. 일반적에서는 거의 다 많이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언니가 제 위에 언니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언니가 그때 하는 말이 좀 더 좋은 상태로 나가서 뛰는 게 낫지 않겠나. 수술 받아라. 너가 열심히 한 만큼 이제 보상이 올 거다. 이런 연락을 받고 진짜 속으로 엄청난 감동 받았죠. 저희 집안 항상 늘 무뚝뚝했던 집안이었는데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저한테 용기를 줬다는 게 너무나 감동받았죠. 예, 저는 진짜 힘들 때나 억울할 때만 우는 성격이어서 이런 말 들어도 솔직히 눈물이 잘 안 나오고요. 그냥 속으로는 고맙죠. 서로 이렇게 몸이 떨어져 있는데 첫째는 좀 어릴 때부터 좀 철이 빨리 들어가지고 동생을 위해서 항상 내 뒤에서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엄마랑 보면 아 내가 좀 더 열심히 운동해서 엄마한테 조금 더 큰 효도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이제 매달 포상금을 전부 다 제 엄마한테 다 기부했어요. 엄마는 저한테는 항상 늘 고마운 분이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즘은 세상이 이제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장애인 인식이 나오면은 되게 안 좋은 게 그게 남아 있었거든요. 저도 그랬죠. 저는 누구한테나 귀가 안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 자존감이 엄청 떨어져 있었어요. 네, 요즘은 이제 이것저것 막 이게 장애인 시합도 뛰고 또 내가 쓸 수 있는 일반대도 뛰어다 보니까 아 나도 똑같구나 그냥 신체적인 부분은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다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하고 싶은 말은 자기 혼자 끙끙 앓아봤자 뭐하냐. 내가 먼저 말해야 상대방이 이해해준다. 힘들겠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감정은 이게 너무 참는 것보다는 말을 하면서 조금 더 자존감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좀 더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다녔으면 좋겠다. 아니 또 그렇게 당당하게 못 다니시는 분 엄청 많아요 지금도. 근데 저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당당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또 국가대표라는 꿈을 또 이루기 시작하면서 좀 더 세상 사람들이 조금 더 여기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네, 그런 사람이 또 훌륭한 사람도 될 수 있잖아요. 좀 더 세상을 좀 당당하게 다녔으면. 저는 이제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네, 지금도 네,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조금 더 뒤에서 지금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화이팅!